도움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노인정책 발표를 함으로써 2014년 노인과 관련된 정부 지자체 뉴스를 모두 정리해서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임금 상승 및 확대, 교통비 지원, 기초연금 인상, 노인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그리고 노인 주거급여, 의료급여 확대 등 다양한 어르신 정책이 있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2014년 새롭게 대폭 바뀌는 노인 정책 10가지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가 2014년 10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엔 정부 추산 노인 인구가 1천만 명 시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은 만큼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노인 일자리 수당 또한 월 2에서 4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월 63만 4천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확대 인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까지 하신다면 월 62만 원에서 97만 원 수입을 가져가실 거라고 기획재정부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월 수급액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근데 2014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이 되는 만큼 단순 추산 약 700만 명이 그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노인 기초연금 월 인상 금액은 현재 단독가구 월 32만 3천 원에서 1만 1천 원이 인상된 단독가구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노인 부부 가구 기준 예상 수령 금액은 기초연금 임명분에서 20% 감액이 된 약 53만 4천 원대의 기초연금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신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돌봄 관련 종사자를 파견하여 말벗, 정보 제공을 해주거나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2014년에는 신체 제약이 큰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한 돌봄 시간을 20시간으로 더욱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도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세종시나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산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원으로 광주 1,080만원, 인천광역시 1,499만원, 부산광역시 1,454만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3.2%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초수급자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약 3만 9천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현재 생계급여를 못 받는 어르신이라면 내년에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또한 중증장애인 부양 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수급자 가정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제도를 미적용합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았더라도 2024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셨다가 내년에 의료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또한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상향이 되는데요. 이 내용도 어르신이라면 필수로 아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못 받는데요. 심지어 2024년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곳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 수리비를 일시금 지원하고 집이 없으시다면 월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2014년에는 이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가구별로 월 1만 1,000원에서 2만 7천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1,000원을 받고 2인 가구 최대 38만 2천원, 3인 가구 최대 45만 5천원, 4인 가구 최대 52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6만 8천원, 2인 가구 최대 30만원, 3인 가구 최대 35만 8천원, 4인 가구 최대 41만 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만 6천원, 2인 가구 최대 24만원, 3인 가구 최대 28만 7천원, 4인 가구 최대 33만 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역 4급지의 경우도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 해당 표는 최대 금액 기준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시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데요. 집 수리비 정도에 따라 주기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최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꼭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며 먼저 포기해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초수급, 의료, 주거급여 등을 꼭 한 번 정도는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비 지원입니다. 이건 전 국민이 해당되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가 없어지고 K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용률이 저조했던 어르신들이 이 교통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복잡한 조건 및 이동거리 요건 등을 폐지하고 조금 더 이용하기 쉽게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K패스 카드를 쓰면 대중교통비에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은 무려 53%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이 제도를 꼭 이용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53% 할인받는 K패스 내년에는 꼭 사용해 보시면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음은 지자체 지원인데요.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들은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은 이미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요.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 거주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가 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9월부터 몽땅 정보 맞는 키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가 열리는데 해당 홈페이지에서 영아의 부모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영아 한 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3개월 지원하고요. 영아 2명이면 월 45만 원, 영아 3명이면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다산콜 02-120번에 해보시면 되고요.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3인 가정은 소득 인정액 665만 원 이하, 4인 가정은 소득 인정액 81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영아의 조부모 또는 사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면 아이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봄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님에게 1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자체들의 어르신 교통비, 버스비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어르신 버스 무료 또는 지원금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버스비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어르신 교통비, 버스비 무료 또는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관련 영상은 제가 따로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영상 뒤편에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어르신 정책 10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